시나리오 2번을 복습하면서 지난 시간 안 했던 3번까지 이어서 하는데 1, 2번 예제 형식이 일반적인 거고 이따가 할 3번 예제는 그냥 특별하게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1, 2번 형식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할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름 정의하시오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라고 20번 셀의 이름은 판매 금액 합계 이런 식으로 이름 정의를 하라고 나오는데 그 이름 정의하는 부분은 시나리오 시트를 만들었을 때 결과물에 이 10이라는 셀 주소보다는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보기가 그 시트의 요약 결과를 이제 이해하기가 훨씬 낫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하라고 대부분 나온다 하는 거고 이름 정의 자체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죠? 시나리오를 요약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결과물로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것이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정의하라는 것이 더 딸려 나옵니다. 여기 커말 시험의 문제 유형에. 그리고 이름 정의는 대체로 어디에 하는가 하면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것은 이 셀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이 마진율과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45%, 3% 이렇게 바꾸면 마진율과 할인율의 데이터 값을 바꾸면 이 마진율과 할인율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결과물 수식 판매 금액 합계라는 이 셀의 수식의 결과 답이 변하겠죠. 그 변화는 변경 셀과 결과 셀이 있는데 그 변경 셀과 결과 셀들에다가 이름 정의를 하고 있어요. 2번 문제의 경우에는 변경을 시켜줄 셀이 하나, 두 개고 다음에 수식의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식이 두 개고 그래서 이름 정의가 이렇게 둘, 셋, 네 군데에 변경 셀 두 개 하고 결과 셀 두 개 하고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변경 셀이 지금 두 개 있고요. 결과 셀이 두 개 있어요. 항상 문제 마무리할 때까지 변경 셀이 뭐고 결과 셀이 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변경 셀에 입력할 값으로 45%, 3%, 또 두 번째 시나리오는 25%, 8%를 하는 거고 자 그렇게 변경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요약 시트를 만들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 현재 문제 풀고 있는 시나리오 2번 시트 앞에 생기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앞에 생깁니다. 뒤에 위치시키시오 하면 그때는 시트의 위치를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 요약 보고서는 정답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부분 오자 같은 거 부분 점수 없다는 거 그거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문제 한 덩어리마다 몇 점, 배점 되어 있는 그대로 점수를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기 전에 대체로 커말 문제에서는 이름 정의를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들마다 이름 정의를 할게요. 20번 셀 문제지에 적혀 있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20번 셀을 선택을 하면 이름 상자에 20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요 20의 셀을 커서를 얹어 놓고 판매 금액 합계. 자,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한 번에 마무리를 하세요. 이름 정의는 잘못되어지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 가서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셀을 선택해서 F10이라는 글자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커서를 얹어 놓으시고 이익 금액 합계 엔터까지 쳐야 정의가 되는 거죠. 자, A13번 A13이라는 주소를 보시면서 여기에 마진율 또 B13이라는 주소를 보고 할인율.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방법으로 이름 정의하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교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이런 상황이 안 될 수 있는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냥 정의를 하시라고 했어요. 시간 조금 더 걸려도. 자, 이름 정의한 것까지는 아직 시나리오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름 정의를 한 이유는 시나리오 했을 때 A13이라는 글자 대신에 마진율이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 뿐이고, 자, 이제부터 시나리오를 해야죠. 데이터에 가상의 상황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가상 분석에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아까 문제에서 시나리오가 두 가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 추가를 2번 할 거예요. 추가 눌러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 이익 증가. 변경셀은 문제 첫 문장에 있었죠. 변경셀은 마진율과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마진율과 할인율이 45%, 3% 이렇게 변경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셀은 요거 두 개의 숫자 값을 변경시킬 거라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블럭 하시는 분 있어요? 자, 이렇게 블럭을 했다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개념이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숫자들에 대해서 변화를 줘서 이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는 의미 없어요. 이거가 아니고 요 자리죠. A13과 B13번 셀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할 거 없고요. 이름과 변경 셀 선택했고 확인. 자, 여기에 마진율, 할인율이라는 글자가 뜬 것은 이름 정의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정의를 다른 곳에 잘못했다면 아니면 정의를 안 하고 왔다면 여기에 셀 주소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이름 정의가 맞게 됐기 때문에 문자로 떴고, 자, 45%, 그 다음 3%,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해서 이렇게 숫자를 줬죠. 그래서 그 숫자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 아까 봤던 거기서 추가 이렇게 2번 거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추가로 한 번 더 추가 누르면 다시 새로운 시나리오에 이어지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익 감소. 변경셀은 앞에 했던 시나리오와 동일하니까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자, 확인. 그러면 25%, 그 다음은 8%. 자, 마진율 숫자 입력하고 나서 커서를 밑으로 내릴 때 키보드 탭키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내려갑니다. TAB. 키보드 왼쪽 세 번째 줄에 그죠? 탭키. 자, 그렇게 하면 포인트를 빨리 내릴 수 있으니까 마우스 잡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를 거고요. 자, 확인 누르면 이익 증가 시나리오와 이익 감소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요약 시트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변화값을 준 것을 요약하러 갑니다. 요약을 하러 가면 시나리오 요약과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 중에 시험에서는 계속 시나리오 요약이 나오고 있고요. 결과 셀이라는 건 여기 두 개의 숫자가 달라질 때 어떤 수식의 답이 바뀌는지 알아보고자 했는가 하면, 자, 문제 문장에서 요거 두 개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판매 금액의 합계 20번 셀과 이익 금액 합계인 F10번 셀의 변동 시나리오죠. 그래서 결과는 수식의 결과물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 요거 두 개다라는 겁니다. 20번과 F10번. 이거 두 개를 선택하고요. 자, 결과 셀은 마지막 요약 보고서 단계에 있어요. 자, 확인 누를게요. 자, 이거는 현재 값은 셀의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는 현재 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익 증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마진율과 할인율을 이렇게 숫자를 변경시키면 판매 금액 합계와 이익 금액 합계는 이 숫자가 달라지면 변하는 수식이죠. 그래서 그 수식의 답이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익 감소 시나리오에 의해서 마진율과 할인율을 이렇게 바꾸면 그 숫자의 변화에 따라서
수식의 값이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 합계 수식의 결과가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율, 할인율을 바꿨더니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 합계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현재 시나리오 2번 시트에서 문제 풀었는데 새로 생긴 요약 시트는 앞에 생겨 있죠. 시나리오 2번 시트 앞에 요약 보고서 시트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기 화면 보면 되죠. 2번 시트 앞에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 정의를 하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가상 분석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가서 시나리오를 2번을 추가하고 그 다음 요약 보고서 만들 때 결과 셀을 선택하고 똑같은 과정을 시나리오 3번으로 하는데 3번에서는 뭔가 조금 달라요. 자, 보통은 2번 같은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과목당 수강료 A14번, 그다음에 강사료 B14번, 이거 두 개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10% 인상시키고 20%씩 인상시키고 이렇게 요 두 개가 변경셀이죠. 변경셀 두 개 있다라고 파악하시고 변동하는 경우 이익합계 H10번 이게 결과셀이죠. 이 결과셀은 항상 이 변경셀에 변화가 생기면 강사료하고 수강료하고 강사료가 바뀌면 이익도 바뀌겠죠. 자, 바뀌어지는 이 두 개가 변했을 때 바뀌어지는 수식이라야 됩니다. 그죠? 이 자리는 이거에 영향을 받는 수식이고요. 지금 결과셀은 한 개 있어요. 그래서 변경셀 두 개와 결과셀 하나에 이름 정의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이름 정의할 때 이 글자 보고 하는 거 아니죠. A14는 요렇게 요 줄을 보고 이름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B14는 강사료, H10은 이익 합계. 그런 식으로 이 글자 보고 그냥 이익 띄우고 합계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면 이름 정의는 근데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긴 해요. 없는데 어쨌든 내가 띄어 썼다 그러면 밑줄이 생겨버리거든요. 아무튼 잘못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풀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름 정의하는 요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글자를 보고 이름을 정의해 놓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시나리오를 두 개 추가를 하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요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요 글자가 시나리오 이름들이고, 자, 수강료하고 강사료를 10% 인상시켜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 변경셀을 넣은 다음에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 요약 시트를 만들 때 그 지금 문제 풀고 있는 시나리오 3번 시트 뒤로 갖다 놓으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그런 문제들이 다른 기출 문제 푸실 때 거진 없을 겁니다. 근데 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늘 앞에 위치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어도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고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뒤에 두라 했을 땐 시트 위치를 반드시 옮기셔야 돼요. 컴할 문제는 시트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냥 실격입니다. 실격이기 때문에 시트는 정확히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트 이동을 시켜야 되고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그건 항상 그렇고요. 자, 이름 정의부터 하러 갈게요. 이름 정의는 A14번 셀 선택해서 A14라는 글자를 보시면서 A14번은 과목당 수강료, 다음 B14라는 글자를 보면서 거기 블럭을 설정하고 강사료 엔터까지, H10번 셀 주소를 보시고 블럭을 설정하고요. 자, 제가 몇 번이고 계속 강조하는 건 자주 실수를 하시고 실수하면 공부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걸려요. 그죠? 반드시 엔터까지 쳐줘야 이름 정의가 되어지고요. 자, 이제 이름 정의를 했으면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에 가서 두 번의 시나리오를 추가하러 갈 거고요. 이름은
10% 인상. 그 다음 변경셀은 요거 두 개가 바뀐다 했죠. 요 숫자 두 개가 바뀔 겁니다. 4만원, 90만원 적혀 있던 요 자리를 바꿀 거예요.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뭐 적을까요? 자, 문제에서 자, 10% 인상이라는 시나리오는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여기 뭐 적을까요? 자, 10%씩 인상된 값을 적으라 한 거죠. 아까 마진율, 할인율을 10% 하라 한다면 그냥 10% 적으면 되지만 10%는 0.1이에요. 그죠? 이렇게 적으면 뭐예요? 과목당 수강료가 0.1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까 수강료가 4만 원이었으면 10% 인상하면 얼마죠? 네, 44,000원 계산해서 넣으셔야죠. 그다음 강사료는 그럼 99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넣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 이렇게 문장을 정확히 잘 읽으시라고. 대부분은 앞에 문제들처럼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어요. 추가 누르면 들어갔고 이제 한 번 더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 인상, 20% 인상이라는 시나리오고 변경셀 똑같고요. 자, 변경셀은 항상 두 번째 하러 올 때 다르게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두시면 되고 확인할게요. 자, 이때 그러면 다시 한번 암산을 해도 되지만 자, 이번엔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암산해서 48,000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48,000원이 어떻게 해서 된 거죠? 4만원 곱하기 얼마 하면 48,000원이 되죠? 120%. 자, 계산식을 적어줄 수도 있어요. 자, 앞에 이 꼴기호를 적고 4만원 곱하기 자, 20%는 아니죠. 4만원 곱하기 20%라면 그냥 8,000원이기 때문에 얼마에 적어요? 120%. 120% 하면 48,000원 계산될 겁니다. 우리가 암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꼴 90만 곱하기 120% 이렇게 수식을 적어줘도 확인 누르면 이름과 수식의 결과 값으로 수식의 결과가 값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수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값으로 바뀌었다고요. 48,000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식을 쓸 수 있고 수식을 써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값으로 변환이 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수정하러 20% 인상 자리를 수정할 때는 편집인데 편집 확인해서 가보면 이미 이렇게 값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 두 개를 추가했고 요약 보고서를 만들러 요약 눌러주면 결과셀을 항상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죠? H10번 요 H10번의 변동 시나리오죠. 그래서 H10번 맞게 되어 있으면 굳이 다시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주소에 그냥 이대로 하면 달러가 안 붙었고 클릭하면 달러 기호도 붙고 이꼴도 붙고 이러는데 그 형식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H10이 적혀 있었으면 되고요. 확인 누르면 자, 요 두 가지 셀에 변경이 됐을 때 이익의 합계가 이렇게 변경됐을 때 이 값이 되고 20%를 인상하면 이익이 이만큼 된다는 걸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자, 회사에서 이렇게 수강료를 올리면 얼마나 이익이 남을지 예측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죠? 이럴 때 써보는 거고요. 시나리오는 이 결과물에 이 철자가 잘못됐거나 어디라도 우리가 넣은 것이 이름 정의한 거, 그 다음 시나리오 추가할 때의 이름, 그 다음 넣어준 숫자 이것들이 잘못됐을 땐
무조건 시트를 삭제합니다. 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시트를 삭제하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라고 나오는데, 영구적으로 삭제라는 건 실행 취소를 못한다 이런 뜻이고요. 삭제 누르면 없어졌고, 이름 정의를 하라는 것이 잘못됐으면, 이름 정의가 잘못됐으면 어디 가서 해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 가서 이름을 편집을 통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시나리오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 이름이 잘못됐으면 시나리오 관리자 가서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편집 누르면 시나리오 이름을 고칠 수 있고, 숫자 값이 잘못됐으면 변경 셀에 수강료나 강사료 숫자를 잘못 적었으면 여기에서 확인 한 번 더 눌러주면 숫자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결과값만 잘못됐으면 결과를 이익합계 해야 되는데 다른 자리를 선택했다. 자, 그러면 요약만 다시 바로 가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다 맞게 됐었다면 시트를 삭제해 버렸으니까 다시 만들 거면 요약 단계에서 결과 셀이 뭐 다른 걸 잘못 눌렀다. 그럼 지금 맞게 고쳐주시면 되고, 확인.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고요. 아까 뒤로 보내라 했죠. 시트를 드래그해서 시나리오 3번 뒤에 왔을 때, 이때 제 마우스 위치는 어디쯤 갔는가 하면 시나리오 3번 결과 있는 여기에 마우스 있어요. 여기 마우스 있으면 작은 역삼각형 있죠. 3번 시트 뒤에 거기 역삼각형 있는 자리가 여기 들어갈 거다라는 뜻이에요. 놓으면 3번 뒤로 들어갔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1번 시트에서 작업하시고요. 자,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 부서명을 행으로 처리하고, 값의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의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하시오. 그냥 어디에 부서명을 행으로 넣어라. 값에 요거 세 가지 넣고 평균 계산하라.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만 지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넣을 위치는요, H3번 셀에서 시작하라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이고,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숫자 범주의 1000원 단위로 구분기호를 넣어주라 하는 것까지 요거 피벗 테이블 만드는 과정에서 대체로 늘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여기까지를 한 번에 할게요. 다 한 다음에 밑에 거 하시면 돼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갈 때는 범위가 필요하긴 한데, 범위를 할 거면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 밑에 합계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건 안 들어가야 되고, 또 요 위에 제목도 안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정렬 이야기하면서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 이 주변에 연속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셀 포인터만 딱 있어도 알아서 이만큼 범위를 인식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셀 포인트만 안에다가 두고 들어가 볼게요. 삽입에, 자, 분석 작업 문제 나올 때 다른 것들은 다 데이터 메뉴에 있거든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어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삽입의 피벗 테이블 가면 범위가 자동으로 딱 잡혔죠. 여기까지 맞게. 만약에 지금 딱 바로 들어갔더니 합계가 있어서 불필요한 합계까지 포함됐다면 지금 범위 설정을 새로 하면 돼요. 여기 점선이 있을 때 새로 범위를 잡아주면 요 블럭의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범위가 지금 점선으로 보이는 걸로 적혀 있고요. A3에서 F23. 그죠? 피벗 테이블 1번 시트의 A3에서 F23이라고 적혀 있고, 자, 넣을 위치 아까 문제에서 어디라고요? H3번. 그러면 새 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의 H3번인 거죠. 이걸 선택을 안 하시고 마음만 여기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아까 블럭이 있을 때 눌러버리면 이 자리가 바뀝니다. 그런 실수도 많이 하시니까 자, 실수 안 하시도록 하고요. 이 자리는 다시 만약에 잘못했다면 고쳐 놓으시고,
넣을 위치 기존 워크시트 선택한 다음에 H3번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라는 거고, 넣을 위치는 H3번 셀이라는 거고, 확인 눌러주면 만들어질 위치가 공간이 생겼어요. 자, 아까 문장에 부서명을 행으로 처리하고, 자, 필터, 행, 열, 시그마 값. 그래서 부서명을 행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부서명들이 딱 정리가 됐죠. 부서명. 그 다음, 자, 요 네 군데를 다 넣어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행에 넣을 것과 시그마 값. 시그마 값은 이제 이렇게 부서명별로 정리되어진 것을 계산할 거. 이 숫자들 중에 어떤 걸 가지고 계산할 건지, 자,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기본급 순서대로 넣으세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 이렇게 세 개를 순서대로 끌어다 넣으시고, 지금 여러분들 자리는 모니터 해상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공간에 다 보이죠? 저처럼 이렇게 공간 좁을 때는 요 사이에 점이 잘 보시면 점이 있고 거기에 마우스 가져가면 화살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넣어 주시면 여기 열 자리에 보세요. 열 자리에 시그마 값 하는 거 넣은 적 없는데 이게 자동 생깁니다. 자, 제가 성과금 뺄게요. 야근수당 뺄게요. 빼면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 생긴 거 없는데, 야근수당 두 개 이상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시그마 값 하는 게 열 자리에 생기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두 개가 들어가면 이걸 열 자리에 생긴 이유가 옆으로 열 단위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성과금도 넣으니까 옆에 생긴다는 겁니다. 열 자리에.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 생겼고요. 그래서 부서별 기본급의 합계값이 야근수당의 합계, 성과금의 합계가 이렇게 표로 빠르게 정리되어졌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 표 하나를 만들려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모르면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데이터 요거 조금밖에 안 돼도. 근데 만약에 몇천 건이 있으면, 그죠? 몇 날 며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를 빠르게 표로 정리해 주는 것이 피벗 테이블이고요. 자, 아까 문제에서 평균으로 하라 했고, 요 숫자들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라 했죠. 자, 그거를 여기 가서 할게요. 쭉 드래그해서 넣은 다음에 클릭을 해서 값 필드 설정. ITQ에서는 여기 문자가 두 줄로 된 글자라서 뭔가 수정하면 이것까지 이름까지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커말은 그거는 거의 할 일이 없을 거고요. 자, 평균으로 함수를 바꾸시고,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아까 문제에서 숫자의 천단위라 했어요. 숫자 천단위 반드시 이쪽으로 오시고요. 숫자 천단위로 확인하면 기본급의 평균으로 바뀌었고요. 또 야근수당도 한 번 더 똑같이 합니다. 값필드 설정 평균으로 바꾸고 표시 형식을 숫자 천단위 확인. 성과금 자리도 왼쪽 클릭하시면 돼요. 왼쪽 클릭 값필드 설정 함수와 숫자 천단위를 서식을 바꾸세요. 그러면 평균으로 바뀌었고 천자리마다 쉼표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까지는 모든 피벗 테이블이 거진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지시사항은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넣으라고 했네요. 스타일을 요거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이 다 하나의 이름이에요. 자, 요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요 이름,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9번. 보통의 9번째 정도 가서 이름을 확인하세요. 요런 이름 맞는지.
피벗 테이블 안에 셀 포인터가 있으면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 두 개의 메뉴가 나와 있고요. 밖에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안에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 밑에 요 한 줄에 화살표 있는 요게 자세히 버튼. 자, 요걸 딱 눌러주면 쫙 펼쳐지죠. 보통이 중간이에요. 자, 중간이고 9번째 줄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9번째가 자, 여기 9번째 오니까 이름이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구 그렇게 글자 맞는지 확인하시고 클릭해주면 색깔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ITQ 문제에서 했던 부분도 여기서는 안 하는 것도 있고 뒤에 지시사항이 조금씩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피벗 2번 갈게요. 163페이지. 자, 내용이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판단되면 자, 넣을 위치가 어딘지 그거부터 확인하시고요.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판단되면 몇 번 셀에 넣을 건지 이거 판단하시고 자, 그러면 데이터 안에 셀 포인터 두고요. 삽입, 피벗 테이블, 그럼 범위가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데도 범위가 엉뚱하게 잘못 잡히고 있어요. 그럼 다시 점포명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맞게 수정하시고 그러면 요 자리에 범위가 수정됐습니다. 그 다음 넣을 위치는요. 기존 워크시트 선택해주고 H3번 그래서 데이터와 넣을 위치 그 다음 확인 그럼 공간이 생겼고 자 이제 문장 읽으면 돼요. 자 이름을 필터에 계약기간을 행에 점포명을 열로 이걸 보면서 그대로 다시 교재 문장 보시면서 그대로 하세요. 이름이라는 필드명을 필터라는 공간에 자 근데 필터 앞에 한번 잠깐 볼게요. 이름을 필터에 딱 옮겨 놓으면 아까 H3번을 선택했는데 어디 들어갔어요? H3번보다 위로 두 칸 자리에 올라갑니다. 필터 자리에 넣으면 자 이름을 필터에 그다음 계약 기간을 행에 그다음 점포명을 열에 값에 자 이렇게 요 행과 열을 맞춰 놓으면 가로 세로에 표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값에 계약금액 이자액의 평균 계약금액 이자액의 평균 지금은 합계를 만들어 놨죠. 자,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 보세요. 점포명 밑에 열의 시그마값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이렇게 열 단위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거를 이거를 평균으로 계산하라 했고 요 밑에 요 문장 있는지 한 번에 같이 할게요. 요 문장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거 문장 없으면 안 해야죠. 있으니까 이거를 평균 바꿀 때 같이 할게요. 자, 합계 자리를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으로 바꾸면서 숫자 천 단위 확인, 이자액도 왼쪽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표시 형식의 숫자 천 단위 확인. 그래서 늘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습관적으로는 가지 마시고 항상 문장을 파악하고 가시면 돼요. 자, 교재에서는 오른쪽 눌러서 요약 기준 평균 이거 따로 하고 그죠? 또 값필드 설정 따로 가고 두 번 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방금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야 한 번에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교재를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조금 느려지니까 지금 다시 강조했으니까 그거 따라가시도록 하고 자, 평균을 순서대로 그래서 차례대로 넣었고 계산한 후 그다음 문장이 더 있죠.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행도 열도 총합계 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총 합계 또 이 자리도 옆에 전체에 대한 계산이 되어 있죠. 합계, 총 합계라는 말은 합계를 계산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강서에 대한 연도별로 기간별로 계산도 있지만 강서에 대한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계산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면 두 번째 자리가 총합계 그래서 체크를 둘 다 풀어주라는 거죠. 둘 다 풀고 확인. 그럼 이 공간들이 없어졌어요. 총합계에 대한 건 디자인에 갔을 때 총합계 가서 둘 다 없는 이거를 해도 똑같습니다. 자, 체크 사항이 두 개면 다 체크한 거, 행도, 열도, 총합계 다 나오는 거, 둘 다 체크 푼 거, 요거 눌러주면 다 나오는 거, 요거 눌러주면 다 없어진 거, 그 다음 이거는 요것만 나온 거, 이거는 여기만 나온 거, 그죠? 이 부분이나 피벗 테이블 옵션에 여기 가서 체크를 둘 다 한 거, 둘 다 푼 거, 요 위에만 한 거, 또는 밑에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재나 뭐 아니면 다른 데서 설명할 때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이쪽이나 이쪽 똑같은 겁니다. 항상 요 대화 상자 안에 있는 것들 중에는 자주 쓰는 건 바깥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장이 뭐 좀 다르다 해서 딴 데 가실 필요 없고 의미를 이해해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은 둘 다 체크를 풀고 확인해서 두 군데 다 없어졌고요. 자,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 작성하시오. 그럼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 자, 요 문장도 처리할게요. 자, 뭐냐면 요 시그마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시그마 값 자리에 두 개를 넣어주면 이 시그마 값이 생겨 있고 열에 생기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액 평균과 이자액 평균이 열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요 시그마 값 글자를 행으로 넣어라 했잖아요. 이걸 밑으로 행자리에 끌어다 넣으면 계약금액 평균과 이자액이 행 단위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시하는 대로 끌어다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변화 생겼는지 의미를 더 설명드린 거고 어쨌든 드래그해서 행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했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시면 되고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면 기본이 압축 형식이에요. 압축 형식일 땐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개요 형식 해주면 계약금액 점포명 이렇게 바뀝니다. ITQ 예제에서는 그냥 압축 형식 이대로에다가 요 자리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수정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개요 형식으로 하시오 하면 이렇게 해서 글자가 수정됐어요. 대신에 개요 형식은 값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ITQ에서는 직접 적은 거고 우리는 개요 형식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개요 형식 눌러주면 이렇게 1년에 대해서 계약금액, 이자액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만약에 테이블 형식 하라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레이아웃의 형태를, 이 틀의 형태를 압축 형식, 개요 형식, 테이블 형식. 대부분은 개요 형식, 나오면 개요 형식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레이아웃 형태를 개요 형식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맨 밑에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 그래서 포인트 안에 있을 때 피벗 스타일에 보통이니까 아까 9번 이거였죠? 이거겠네요.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 그렇게 해서 색이 변했으면 됩니다. 그죠? 네. 자, 피벗 테이블이라고 파악되면 뭐부터 보라고요? 어디 넣을 건지. 동일 시트 A18번 셀이네요. 데이터 안에 포인트를 뒀어요.
그리고 삽입, 피벗 테이블 해서 들어가 보면 범위가 지금 맞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범위 맞아요? 자, 밑에 합계 같은 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필드명부터 필요한 것은 항상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만 들어가요. 요 필드명은 이따가 드래그할 그 이름으로 쓰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범위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해주고 A18번 그리고 확인. 그럼 밑에 공간이 생겨 있고요. 자, 거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문장 읽으면서 따라가시면 되죠. 직위는 열에 이렇게 교재 보시면서 직위는 열에 드래그 하시고 근속기간은 행으로 값의 기본급 상여금 합계 순서대로. 자, 합계니까 함수는 밖으로 갈 필요 없는데 여기 숫자 천 단위라는 문장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클릭, 값필드 설정, 함수는 안 바꿔도 되고 표시 형식을 숫자 천 단위 확인, 상여금도 한 번 더 값필드 설정, 함수는 합계니까 그대로 두시고 표시 형식을 숫자 천 단위로 그렇게 수정하시고. 자, 다른 지시사항 없네요.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근속 기간은 1에서 5, 6에서 10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표시하시오. 그룹으로 표시하는 예제들 이제 기출 푸시다 보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숫자일 때 또는 날짜일 때 그 지시사항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처음 푸는 거라도 따라가시면 돼요. 숫자가 있는 이 자리들, 피벗 테이블에 숫자 있는 이 자리들에 지금 근속 기간이 4년, 7년 낱개로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숫자 위에서 오른쪽 누르면 그룹이 나오고요. 그룹 안에서 자, 체크 사항은 자동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지금 4에서 19까지 1단위로 그래서 낱개 하나하나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수정을 하면 이 자리 체크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니까 알아서 풀립니다. 자, 1에서 5, 6에서 10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 그럼 자동 여기 체크는 자동 알아서 풀렸고요. 1에서 5잖아요. 5단위씩. 이렇게 적어주면 확인 1에서 5, 6에서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표시를 했고 요 밑에 거는 했고 그 다음 네 번째 삼각형의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빈 셀에는 별표 1개 넣으라 했네요. 자, 이거는 피벗 테이블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에 빈 셀에는 별표를 넣으시면 돼요. 빈 셀은 딱 화면 들어가면 여기 빈 셀 자리 있으니까 별표 넣고 그 다음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니까 행을 체크 푸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그래서 디자인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약간 변하는 거 보이죠? 그렇게 두시면 일단 지시하는 거 다 했으니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나오는 것이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지시사항이 더 있었어요. 시그마 값을 행으로 보내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피벗 테이블 옵션 가서 빈 셀에 대한 것과 요 총합계에 대한 거 이런 지시사항이 있고 또는 피벗 스타일이 있고 또는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고 네, 그 정도의 지시사항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예제를 잘 이해하셨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출을 더 푸시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기출을 풀러갔을 때 피벗 테이블은 조금씩 안 해봤던 지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문장을 따라가시면 돼요. 아까 그룹 같은 경우도 안 해봤던 날짜에 대한 그룹이면
그룹에 가서 문장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자, 이제 통합 갈게요. 자, 통합이고요. 통합은 표 1, 2, 3, 요 표 여기 3개 2025년, 24년, 23년에 학과별 이 인증 점수, 정보 인증 몇 점 뭐 이렇게 정리되어진 3개의 표를 여기 표 4번에 통합해서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통합을 할 때, 자, 만약에 이거 통합이라는 기능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자리의 답은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증 요 숫자랑 이 숫자 3개의 평균을 계산해서 여기 넣어야 되죠. 컴퓨터산업공학부도 컴퓨터산업공학부 이 숫자, 또 여기에 해당되는 이 숫자, 여기 이 숫자 3개의 평균을 계산해서 여기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각각 일일이 12번의 계산을 할 것을 통합이라는 기능 이용하면 금방 바로 계산이 다 되어지는데, 이때 제가 요 자리 계산은 이 글자 보고 요거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통합을 할 때 요 문자와 이 문자가 필요합니다. 이 글자를 보고 이 자리는 교육학의 국제인증에 대한 평균 자리잖아요. 그죠? 국제인증이면서 교육학인, 국제인증이면서 교육학인 요 숫자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 문자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통합할 때는 학과 이 글자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이따가 다시 범위할 때도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자, 범위 설정을 학과부터 하시고, 데이터의 통합. 자,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 했거든요. 함수는 평균을 할 건데, 참조 대상은 여기에 평균 구할 참조 대상은 커서를 넣으시고 25년도에 학과부터 해서 범위를 해요. 그래서 이 범위의 첫 행과 왼쪽 열이 아까 이거와 일치해야 돼요. 자, 범위 설정을 했죠. 그럼 여기 이 점선이 여기 표시되어집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추가 눌러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커서가 여기 있는 그대로 밑에 24년 학과부터 범위를 하면 수정이 됐고요. 한 번 더 추가. 다시 밑에 범위 설정 추가. 그래서 여기에 3개의 영역이 추가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요거 하셔야 됩니다. 첫 행과 왼쪽 열은 문자로 비교해서 찾아올 문자로 쓰인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 맞게 했어도 이거 체크 안 해버리면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여기 첫 행과 왼쪽 열, 이 첫 행과 왼쪽 열의 모양을 똑같이 다 맞춰놔야 그거 보고 컴퓨터가 찾는 거예요. 그죠? 확인 누르면 계산 다 했어요. 더 이상 뭐 하라는 것도 없죠. 다른 지시사항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끝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만 몇 가지 지시사항이 좀 더 추가로 많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175페이지. 그래서 분석 작업 7가지는 대체로 쉬우면서도 점수 배점은 높아요. 그죠? 그만큼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배점 높으니까 실수 안 하시도록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요 2개 표에서 국어, 영어, 수학 총점, 여기 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의 평균을, 학생별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요 자리에는 평균을 요 표 이 영역에 계산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안 읽어도 함수만 딱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답이 들어갈 자리에도 첫 행과 왼쪽 열을 맞춰서 성명부터 드래그를 했어요. 성명부터 드래그 했고, 통합에 가서 함수는 뭐라 했습니까? 평균이죠. 평균. 참조 자리에 커서를 한번 딱 넣으시고 성명부터 추가. 성명부터 블럭해서 추가.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이 들어오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문자가 쓰여진 경우는 체크를 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이만큼의 계산을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죠. 자, 지금 요거 제가 지우고 좀 더 다른 설명을 해보면, 요 이름의 순서와 이 이름의 순서와 요 이름의 순서가 다 똑같나요? 요 국어, 영어, 수학 총점 요 글자들도 문자의 순서가 다 똑같죠. 아까 앞에 거는 어때요? 조금 달랐거든요. 교육학 컴퓨터산업공학부인데 여기는 컴퓨터산업 나오고 실내 교육학 순서가 조금 달랐거든요.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요 순서가 완전히 똑같을 땐 범위를 하고 여기만 답 적힐 자리만, 그러니까 문자 사용을 안 하고 통합에 가서 평균을 하는데 참조 자리에 요 숫자들만 넣었어요. 그러면 레이블이 없잖아요. 문자 사용한 문자는 없어요. 그럼 요거 체크를 풀면 1행 1열 거, 1행 1열 거를 1행 1열에 답을 계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확인 눌러도 답 나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 없죠.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걸 그냥 보여드린 거고, 필기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을 거니까 그걸 보여드린 것 뿐이고, 시험에서는요, 실기 시험에서는 그냥 항상 문자를 딱 넣으시면 되죠. 문자를 넣어서 여기에 첫 행과 왼쪽 열 문자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성명부터 범위에서 추가를 하고, 문자를 넣었으니까 이거는 레이블이다, 문자다,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똑같이 하는데 이 체크를 풀잖아요. 확인 누르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크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3번에 갈게요. 자, 3번 문제도 품목별 데이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여기 입고, 출고, 재고 그 량의 품명이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품목별 합계를 요 영역에 계산하라 했는데, 여기 품명 자리에 마우스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시작하는 거, 요 자리에 다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마우스로 시작하는 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또 여기도 있죠. 마우스로 시작하는 것들이 요 6군데 있는 요 숫자들, 이 숫자들을 여기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요 자리에 마우스와 마우스패드가 다 찾아서 계산되도록 마우스로 시작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 자리에다가 마우스 별표 이렇게 적어줍니다. 마우스 별표. 자, 뭐로 시작한다 해서 별표 적어줄 때 언제 있었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고급 필터를 하면서 마우스로 시작하는 글자만 필터하시오 하면 고급 필터의 조건을 품명이라는 필드명을 넣고 그 다음 밑에 마우스 별표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 필터 할 때 이렇게 썼었고, 그 다음 지금 이 자리도 이렇게 써주면 결국은 이 데이터들만 필터해서 그 값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요 셀에다가 적어줄 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수식을 적고 있다. 수식을 적고 있을 땐 우리가 필터 할 때 어떻게
마우스로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요? 계산 if 함수식이나 또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이나 수식을 적을 때는 레프트 셀 주소 나오고 마우스니까 세 글자가 마우스하고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적겠죠. 수식을 적을 땐 함수가 와야 되죠. 이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셀 주소가 오면서 마우스 별표 이렇게 표현은 안 하거든요. 이럴 때는 수식은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안 합니다. 그죠? 근데 고급 필터의 조건 표현이나 통합의 조건 표현할 때 이렇게 별표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마우스 별표, 그다음 키로 시작하는 거, 키 별표, 그다음 블루투스 별표, 블루투스 별표. 철자를 정확히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 별표로 표현하면 이 자리에 계산되어질 것은 마우스와 마우스패드가 다 계산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표가 아까 1번, 2번처럼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표가 하나의 표죠. 하나의 표라도 마우스로 시작하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놓으시고 범위 설정, 통합, 그다음 함수는 뭘 하라 했어요? 합계라 했네요. 합계 그대로 두시면 되고 참조 자리에 자 품명부터 여기 범위 했잖아요. 마우스 글자가 있는 요 글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월부터 하시면 안 되고 품명부터 이만큼 범위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첫 행과 왼쪽 열에 있는 글자들을 보고 이거를 보고 계산을 넣을 겁니다. 범위 한 개만 하고 추가. 그래서 하나의 영역이 들어갔고요. 월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첫 행과 왼쪽 열은 참조해서 조건 검색해서 찾아올 레이블 문자라는 겁니다. 체크를 해주고 시험에 실기 시험에서는 체크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아까 2번 예제에서 설명드렸듯이 체크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일 때도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다 체크하시면 돼요. 문자를 사용하시면서 체크를 하고 확인. 그러면 합계가 계산됐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통합은 이제 다시 기출을 풀었을 때 더 달라지는 부분은 아무 글자도 안 적혀 있는데 뭐로 시작한다가 아니라 뭐를 적어주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정확히 적어주면 돼요. 또는 뭘 적으란 말조차 없어요. 그런데 요 범위 안에 넣으라 그래요. 그러면 범위만 넣고 하시면 돼요. 대신에 범위를 이렇게 해서 통합을 아까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다 돼 있으니까 제가 확인 누르면 여기에 첫 세 가지에 대한 것만 계산을 했어요. 첫 세 개의 글자가 아무것도 안 적었을 땐 첫 번째 거에 대한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넉넉하게 잡아줘 버리면 통합에 그러면 아까는 요만큼만 잡았으니까 3개밖에 안 나왔지만 넉넉하게 잡고 아까 똑같은 상태로 확인 누르면 있는 종류별로 하나씩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통합을 하실 때 굳이 이 글자들을 다 써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어 있어도 범위만 넉넉하게 해서 통합을 하면 여기 있는 글자들 한 개씩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뭐로 시작한다, 뭐로 끝난다, 또는 어떤 글자를 넣어라, 또는 아무 말도 없는 경우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고요. 자, 이제 분석 작업 7가지 다 했습니다.